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지드 바디의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이 컴바인 된 모션인 제너럴 플레인 모션의 두 번째 파트인데요. 지난번에는 그 두 가지가 디스크 형태의 원통 같은 것에 섞여 있는 것을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길쭉한 바, 그러니까 파티클이 아니고 리지드 바디라서 길쭉한 바의 매스에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섞여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한 바가 한쪽 끝과 한쪽 끝이 이제 리니어 가이드로, 롤러로 이렇게 가이드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한쪽 끝 P를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동하면서 가이드에 의해서 이 전체가 회전하겠죠? 이렇게 클럭와이즈로 회전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회전하는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노멀 포스, 이 B라는 롤러가 가이드와 닿아서 노멀 포스 작용하고 A에도 작용하는데 특히 B에 걸리는 노멀 포스를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define coordinate부터 시작하는데요. coordinate은 어떻게 절대좌표로 여기다 잡을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쭉 A가 이렇게 이동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뭔가 모션을 설명할 때 절대좌표에서 잡으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이거는 한번 A점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점에 잡으면 주의해야 될 점은 뭐죠? 그렇죠. A점이 움직인다는, 가속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거,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이 전체 리지드 바디가 컨택되어 있는 게 위에 있는 가이드, 밑에 있는 가이드, 컨택 포인트 두 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포스 두 개씩, 그리고 external force P, 여기 F라고 썼죠. 그 다음에 중력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점이 그 가속하는 좌표계, 즉 넌 뉴토니언 프레임으로 잡았기 때문에 관성력이 질량 중심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호리존탈 포스가 지금 4개고 버티컬 포스, 호리존탈 포스가 4개고 버티컬 포스 3개니까 그것이 이제 그 앵글 컨벤션은 XY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포지티브로 잡으면 X 방향의 운동 방정식, Y 방향의 운동 방정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G점을 중심으로 그 모멘트 이퀘이션을 잡으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폴스에 의한 모멘트 이퀘이션이 이렇게 구해져요. 자, 이렇게 이 운동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스무드하다고 했으니까 프릭션 다 없애주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 지금 가속도 질량 중심의 가속도 x, y 그리고 이 밀어주는 점 포인트 가속도 모르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알파하고 노멀 포스입니다. 자, 알파 구하려고 봐도 지금 얘네들도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언노운들이 있고요. 얘네를 구하려고 해도 가속도들이 다 얽혀 있어서 언노운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주어진 정보가 없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이 지금 액셀러레이션과 앞에 디스크 문제에서도 그랬죠. 롤링 위다웃 슬리핑이라는 조건으로 이 알파와 이 무게중심에서의 그 가속도를 엮어줬잖아요. 엮어주면 사실 이 전체 식이 전부 다 알파에 대한 식 또는 가속도에 대한 식이 돼서 연립해서 풀 수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알파가 이 막대기 같은 리지드 바디 안에서 뭔가 컨스트레인트 되어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가운동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로테이션으로. 따라서 만약에 이 알파나 이런 지금 그 질량 중심의 가속도들이 이 가운동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모르는 값들이 이제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A점을 중심으로도 이 모먼트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기억나시죠? 이 지금 여기 IG라는 뜻인데 이 두 개의 첨자만 맞으면 되잖아요. MO는 IO 알파, MG는 IG 알파, MA는 IA 알파. 단 A 포인트가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속도를 관성력으로 힘으로 고려를 이렇게 그림에다 해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게 만약에 힘으로 작용한다고 쳤을 때의 그 모먼트 이퀘이션을 쓰면 이렇게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언노운이 되고 있는 n 하나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퀴벌런트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질량 중심의 가속도를 어떻게 이 회전 운동으로 표현하느냐, 이것은 잠시 여기서 챕터 5에 대한 복습 내용이 나오는데요. 꼭 챕터 5를 좀
잊어버리셨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복습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왔었냐면 운동 방정식 다 세웠고요. 언노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량 중심의 가속도가 혹시나 알파로 표현이 되면 더 쉽겠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를 알파 각운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 점에서 바라본 질량 중심의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이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식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떤 점의 절대 속도 또는 가속도를 알고 싶은데 중간에 한번 레퍼런스를 쿠션으로 치고 가는 거죠.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로 A를 잡고 여기서의 운동은 여기서는 퓨어 로테이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A점의 속도와 그 퓨어 로테이션에 보통 TN 코디네이트 또는 폴라र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A에 대해서 이제 그 회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나머지 값들도 모르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트릭은 그렇게 A점에서 G를 볼 수 있듯이 A점에서 B도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이드에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A 방향의 가속도는 가로 방향, B 방향의 가속도는 위아래 세로 방향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서로 올소고널한 벡터잖아요. 따라서 B점의 속도를 A점에서 B점의 속도를 A점의 속도와 A점에서 바라본 로테이셔널 속도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에서 막 이제 로테이싱 막 시작할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지금 오메가는 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오메가는 0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렐러티브한 그 좌표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좌변은 J 벡터로 한정이 되고요. A는 X 벡터로 한정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값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값의 어떤 벡터 합으로부터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 벡터는 이 두 가로 벡터에다 뭔가를 더해줘서 세로 벡터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래서 그 벡터식을 쓰면 비록 A, B도 unknown, A도 unknown이지만 각각에 있던 벡터식으로부터 A와 B의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가속도 A는 돌아가는 회전값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G에 도입하면은 센터 오브 매스 액셀러레이션이 AA의 속도와 나머지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무게중심의 속도와 X방향과 Y방향의 가속도가 결국은 알파와 이 세타에 대한 식이 됨으로써 전체 식이 한 조건으로 정리가 되게 돼서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그리고 NA와 NB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비슷한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자, 앞에서는 문제가 하나의 바가 호리존탈과 버티칼의 가이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투바 링키지 문제입니다. 투바 링키지 문제 앞에서도 풀어봤었는데요. 자, 돌아가고 있는 것은 OA고요. OA가 오메가 제로로 컨스탄트 앵귤러 벨러시티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분홍색이 내려오고 파란색은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점에서 작용하는 노멀 포스를 구해라. 대신 마찰은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으로 뭔가 이렇게 여기서의 지금 힘을 구해야 되니까 손을 직접 식을 유도하고 해야 되는 파트는 이 파란색 바입니다. AB 바예요. 자, 그러면 좌표계를 만약에 여기 5점에다 잡게 되면은 이거를 설명하는데 뭔가 이렇게 한번 A를 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좌표계를 어디다 잡을까요? A에다 잡아서 A에서 바라본 이 바 AB의 운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점을 잡으면은 이젠 고정된 점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지 보시고 가속도가 있다면 그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의 가속도를 관성력을 고려해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AB 바의 포커스에서 보면은 컨택이 하나, 둘 있으니까 각각의 폴스 2개씩 해서 중력해서 5개의 폴스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비관성계 넌 뉴토니안 프레임이기 때문에 관성력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MA로 작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이 돌아가는 것을 이번에는 한번 사인 컨벤션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x, y면 보통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카운터 클럭와이즈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플러스를 앵귤러를 따로 바꿔도 되겠죠. 그 단지 자기 마음이고요. 그걸로 전체식 다 컨시스턴트하게만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쪽을 포지티브 세타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 개의 x방향의 힘이 x방향의 그 가속도, 3개의 y방향 힘이 y방향 가속도를 나타내고요. G에서의 모멘트 이퀘이션을 보면은 하나, 둘, 셋, 4개의 포스에 의해서 로테이셔널 모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노멀 포스를 구하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문제에서 나온 대로 스무드 서피스에서 프릭션 이 다음에 이제 없애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노운이 알파도 몰라, A도 몰라, 그리고 여기 지금 R, X, R, Y도 모릅니다. 만약에 앞의 식처럼 얘네들이 뭔가 일종의 알파에 대한 식이라면 여기에 Rx, 여기 Ry에 해당하는 것에 위에 있는 운동방정식, 뉴턴 방정식을 대입해줘가지고 이 식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n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좌표계를 그 언노운이 많은 점을 모멘트 중심 좌표계로 잡으면 이 점이 이제 A점을 중심으로 모멘트 이퀘이션을 쓰면은 Rx와 Ry에 대한 모멘트 없어지니까 좀 간단해지죠. 물론 이제 MA가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아래 첨자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 그 A점이 만약에 가속도를 가지면은 관성력만 고려해줘서 식을 쓰면 그 밑에 서브스크립트 일치하게 하는 걸로 모멘트 이퀘이션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모멘트가 관성력에 의한 모멘트, 중력에 의한 모멘트, 그리고 그 노멀 포스에 의한 모멘트 세 가지로 해서 IA 알파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와 이것은 서로 당연히 이퀴벌런트한 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전히 알파와 MA, 그러니까 A를 몰라요. 근데 A는 사실 어느 점이냐면 피봇되어 있는 5점에서 컨스탄트 오메가 제로로 돌아가고 있는 바의 가속도잖아요. 그러면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만 존재하니까 여기서 이 값은 사실은 노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만 알게 되면 우리가 n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알파는 이제 이 돌아가는 파란 바의 회전 액셀러레이션인데 이거 역시 투바 링키지의 키네마틱 컨스트레인트에서 구하게 됩니다. 챕터 5의 내용에 대한 복습인데요. 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를 구하게 되면 결국 노멀 포스를 구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이 지금 상황이 상대 속도를 통해서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 방법을 통해서 알파를 구할 것입니다. 자, A에서 바라본 B의 속도는 상대 속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A는 지금 픽스드의 그 컨스탄트 랭스의 바니까 이때 그 속도는 정해지게 됩니다. 탄젠셜 방향으로 정해지고요. B의 속도 역시 어찌됐든 오른쪽 왼쪽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아마 속도는 왼쪽으로 가겠죠. 자, 따라서 벡터가 A점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사실상 퓨어 로테이션에 의해서 탄젠셜이긴 한데 그래서 L, 오메가 AB의 이 탄젠트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 벡터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노운이 많아도 풀 수 있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얘도 언노운이지만 I 방향과 J 방향의 그 두 가지 벡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립을 하게 되면 이 바의 앵귤러 벨러시티와 VB의 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액셀러레이션도 그대로 유도를 해보면 A에서 바라본 B의 액셀러레이션은 두 가지 방향이죠. 노멀 방향과 탄젠셜 방향이 있겠고요. 이것은 그 각각의 어떤 길이와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AA는 일단 센트리피럴 액셀러레이션 밖에 없고 AA는 뭔가 어쨌거나 이 좌우 방향이죠. 좌우 방향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나 벡터 이퀘이션으로부터 무슨 I는 그 B 방향, 그 다음에 그 지금 A 방향도 무슨 I 방향 벡터 정해졌기 때문에 나머지 이 그 A에서 바라본 B의 상대 액셀러레이션이 비록 언노운이 많다 하더라도 I 벡터에 대한 식과 J 벡터에 대한 식을 따로따로 풀게 되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알파 값을 오메가 AB는 다시 오메가 제로 처음에 주어진 값
이 값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 모든 알파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앞에서 유도했었던 모먼트 이퀘이션에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자 했던 unknown n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장에서는 제너럴 파트 모션 중에 그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이 섞여 있는 좀 기다란 물체, 기다란 막대기를 중심으로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뉴턴 방정식을 뉴턴 오일러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언노운이 발생할 경우에는 키네마틱 컨스트레인트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work and energy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